예. 능력과 실적,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신뢰가 옅어졌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이 주진우 전 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오늘 검찰에 남긴 사직의 변입니다. 6일자로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현 정부를 겨눴던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적은 아닌 것 같고 차차 지켜보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번째 인사, 김태현 변호사님. 네. 주제는 이렇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끝났지만 검찰 인사, 사퇴, 사의, 이분은 안동지청장으로 관련됐습니다. 저 세 사람의 공통점이요. 동부지검 라인이에요. 어허. 검사장, 차장, 부장까지. 그러니까 동부지검이 서울에 중앙지검이 있고 4개의 더 동서남북 있잖아요. 순서가 동남북서 순서입니다. 예. 그럼 서울에 있는 5개 검사들, 검찰청 중에서 중앙지검의 서열 1위, 그 다음에 동부예요. 그만큼 이제 큰 청이고 굉장히 중요한 청인데, 자, 동부지검장 보실까요? 고검장 승진 누락했습니다.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 한창식 전지검장에서 21기니까 23기가 총장이 됐으니까 이제 누락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권순철 차장, 동부지검 넘버 2입니다. 이번에 검사장 승진 실패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아까 제가 중앙이랑 동남북서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차장들 중에서 검사장 승진 실패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권순철 차장의 유일한 사람. 실패했어요. 주진우 부장, 저 환경부 블랙리스트 담당 부장입니다. 안동지청장, 물론 지청장 나가는 게 검사들한테 굉장히 좋은 보직인 건 맞는데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가냐는 것이거든요. 동부지검 형사부장 하다가 안동지청장으로 빠졌다? 이거 사실 좌천이죠. 왜냐면 예전에 저 댓글 사건 때 윤석열 당시 중앙부장이 여주지청장으로 빠진 걸 굉장히 이제 좌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대구음으로 빠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형사 6부장이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빠진 거는 저건 좌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사의를 표하는 건데, 공교롭게 이번 인사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담당했던, 그래서 청와대까지 들여다봤던 더 동부지검의 지휘 라인들이 다 이번 인사에서 속된 말로 물을 먹은 거죠. 자, 동부지청에서 다음은 서울 남부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부지검에서 남부지검. 여기도 이재명 차장, 손혜원 목포 투기 수사를 쥐었던 이 지휘부도 이렇게 씁쓸한 인사가 됐습니다. 우연히 하나만 있으면 우연인가 싶지만 여러 개 겹쳐 있는 거죠. 그야말로 현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칼을 댔던 곳이 딱 두 개죠. 동부지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환경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남부지검에서는 손혜원, 지금 무소속됐지만 어쨌든 여권의 핵심 의원이었던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사건을 수사했던 양쪽이 어떤 인사에서 가장 큰 불이익을 봤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남부지검도 마찬가지로 지금 남부지검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기 하루 전에 사퇴를 해버렸고, 2차장 같은 경우는 형사부장 전보됐지만 역시 여기도 검사장 승진이 안 됐죠. 그리고 6부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대검을 맡기 때문에 선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 역시 큰 승진이라기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라 이렇게까지 지시를 했지만, 그렇죠. 그 인사에서는 전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다. 결국은 인사가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사에서 느껴지는 건 결국은 검찰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사인을 준 게 아닌가,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제 사퇴 변들을 각각 썼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아까 잠깐 그래픽에 넘겨 짚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수사했던, 겨냥했던 검사들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능력, 실력, 신망에 따라 인사 이루어지는 신뢰가 옅어졌다. 그리고 전 이 권순철 차장의 얘기. 참 인사는 메시지라고 한다. 그럼 이 메시지를 하정대 국장,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입니까? 둘 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요,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도 메스를 가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저 두 사람은 모두가 현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수석실을 향해서 메스를 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런데 인사에서 그냥 단순히 물먹은 정도를 떠나서 나가라는 취지의 그런 인사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적어도
지금 현 정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인사에서는 그 반대 현상으로 나타났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검찰에서 사실은 이번에 전체 검찰을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립이 세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권력이 세졌다. 예,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을 때 당시에 1, 2, 3차장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대검에 가서 검사장 아주 요직에 들어갔어요. 반부패부장이라든지 뭐 형사부장이라든지 공안부장 그리고 과학수사부장 이렇게 아주 요직에 갔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같이 중요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은 다 서울지검, 대검의 아주 요직을 모두 꿰찼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똑같이 특수수사 중에서도 저것도 적폐잖아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원래 가야 될 인사를 빼고 다른 사람을 보낸 게 인사 적폐라고 해서 모두 그걸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현 정권의 인사 적폐는 했던 사람을 모두 인사해서 물먹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인사로서 검찰 인사에서 내로남불이다.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검찰 인사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가지 강력한 당부를 받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뭐 정부든 또는 뭐 집권 여당이든 안에 하나 권력권 들어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자, 한용대 국장, 엄정한 수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켜놓으라.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현 정부를 겨냥했던 인물들이 좌천되고 지방으로 가면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 자체가 앞으로 정말 저 말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를 지나가면서 임기 2년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댔다고 해서 인사에서 이제 배제를 했잖아요. 좌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2년간은 계속적으로 인사가 있을 때마다 좌천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갔다고 볼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검찰이 1년에 2번씩 인사를 하거든요. 예. 대략적으로 한 7, 80명 정도 나갑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검찰총장이 이제 바뀌니까 좀 많이 나가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 50명 정도 나왔거든요. 검사장급 이상이 한 15명, 16명 나왔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간부 인사에서 한 30여 명이 아주 한 50명 정도 나갔는데, 다른 때하고 다른 거는 다른 때도 현 정권에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좌천을 시켰던 건 사실입니다. 과거 정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아주 그 메시지가 선명하게 갔던 적은 매우 드물다. 이번에는 그것이 강도가 더 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도가 셌다. 검찰을 향한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단순히 검찰 인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조만간 다가올 야당이 얘기한 석국 열차에도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사단이 완벽히 지금 검찰을 장악했는데, 조국 지금 전 수석이 지금은 이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예약한 상태에서 맞부딪힌다. 벌써부터 파열음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성격 맞지는 않죠. 교수 출신의 장관하고 칼잡이 출신의 총장이 사실은 결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인사를 놓고서도 조금 약간의 글쎄 뭐 알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밀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일단 저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총장 내정되는 데도 있어서 조국 수석은 반대했다는 거죠. 조국 수석은 이제 봉욱 차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건데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고집했다는 거죠. 저 얘기는 사실 꽤 오래전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윤석열 총장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임명을 끝까지 주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조국 수석은 좀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이번에 검사장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뭐 검사장 인사에서도 조국 수석
수석하고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이견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흐름이라고 하면 예. 조국 수석이 전 수석이죠.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임명된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과의 호흡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 정권을 거누다가 줄줄이 좌천된 이들 서슬퍼런 윤석열 호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댓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백색 국가,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얘기는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신뢰가 옅어졌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 사퇴 변을 쓴 주진우 검사 얘기도 했고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잠시 뒤 바로 짚어볼 겁니다. 오늘 H.O.T 멤버였던 가수 강타 씨와 배우 정유미 씨의 열애설이 있는데 열애설이 아닌 걸로 일단 해프닝이 있었어요. 일단 실시간 검색어로 오늘 하루 종일 오르내렸습니다. 안가주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거 누가 설명해 주겠습니까? 조국 교수가 오늘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종대 옥장. 예, 조국 교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대 학생들이 본인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서 여러 가지 반발을 했었는데 조국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안가주망, 그러니까 지식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식인이 아카데미즘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천에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있었던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프랑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권장할 만한 그런 얘기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제 민주화된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각 정권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학계에서 차출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계속 정치에 갔다가 결국 잠시 왔다가 또 다시 학교로 왔다가 또 정치에 갔다가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그런 불만이 나오는 상태에서 안가주망을 얘기한다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다. 윤석열 총장 조국 수석 얘기까지 실시간 검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